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5의 1단원 걷기를 보는 다양한 시각을 활동지로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각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떠올리면서 프린트에 문제를 먼저 해결해 보고 함께 답을 맞춰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학습 목표부터 볼까요?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을 읽으며 관점과 형식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걷기와 관련해서 걷기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 바로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면서 읽어봤습니다. 자, 같은 화제라 할지라도 관점과 형식이 달라지면 중심 내용 그리고 작가의 의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제도 달라진다 라고 했고, 자,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판단하면서 읽으면 뭐가 좋다? 글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에 대해서 나도 더 깊이 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대상에 대한 나의 관점을 세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첫 번째는 법정 스님의 직립보행이라는 수필이었습니다. 수필. 자, 우리 처음 부분에는 뭐가 나왔니? 자, 바로 이 스님이 30리길을 걷게 된 계기가 나왔어요. 바로 차 시간이 맞질 않아서 다른 차를 타고 내려서 30리를 걷게 됐죠. 자, 그러면 사지를 가진, 사지면 4개의 팔다리. 자, 이 동물이 뒷다리만을 사용해서 등을 꼿꼿하게 세우고 걷습니다. 우리 등을 꼿꼿하게 세우고 걸어요. 인간은 어떻게 해요? 바로 직립보행을 하죠. 꼿꼿하게 직립 서서 걷는 것. 보행. 자, 이 사람이 그래서 걷다 보니까 깨달은 바가 있어. 뭘 깨달았니? 바로 걷기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걷기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깨닫게 됐어요. 자, 걷기란 뭐다? 자유롭고 주체적인 동작이다. 자, 그리고 나의 힘으로 이동하는 일이다. 내 힘으로 이동하는 것. 자, 그래서 걷다 보니까 인간이 걷기를 통해 사유하게 된 거구나 라고 추측하게 됐어. 바로 인간 사유의 계기는 뭐부터? 걷는 일부터. 여기에서부터 시작됐을 거야. 왜? 한 곳에 멈춰서 생각하다 보면 생각이 맴돌거나 망상에 사로잡히기 쉽지만, 걸으면서 생각하면 생각에 막힘이 없고 생각에 깊이와 무게가 있고 또 창의력을 일깨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글쓴이는 자, 걷다 보니까 어땠어? 바로 자신의 살아온 자취를 되돌아보고 바로 과거를 성찰할 수 있었고요. 저 앞으로 넘어야 할 삶의 고개, 바로 앞으로의 삶이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만들어줬어요. 또 읽기는 인간이 사유하게 된 계기를 제공해 줬습니다. 자, 그럼 중간 2로 가면 자, 길을 걸으면서 얻은 깨달음, 우리가 이것들을 다 이뤄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길을 걸으면서 얻은 깨달음. 자, 걷는 것과 교통수단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태도. 자, 이 사람 걷는 것에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었어요. 자동차는 어때? 부정적이야. 자, 여러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낑겨서 내 몸 하나 지탱하느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뭘 강조한다? 바로 걷기의 가치를 강조해 줬습니다. 자, 우리 끝부분에서는요, 한 번 더 강조하는데요.
자, 이 사람은 직립보행의 경험을 감사히 여기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그럼 끝부분에 보기 현대인은 자동차를 보자 첫눈에 반해 그것과 결혼하였다. 그래서 영영 목가적인 세계. 자, 목가적인 세계는 우리가 차분하고 편안하게 생각을 하면서 걷는 것. 이게 목가적인 세계야. 바로 자동차라는 편리한 교통수단을 주로 이용하게 되면서 깊이 생각하며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었다 라는 점을 뭐 하려고? 강조하고자 하였다. 자, 6번 보기는 글쓴이가 수필이라는 형식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빈칸에 들어간 말. 자, 수필은 자신의 체험을 통해 깨달은 바를 전달하죠. 글쓴이는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걷기의 가치를 전달하기에 수필이 적절한 형식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자, 수필은요, 글쓴이가 자신의 체험을 생각나는 대로 쓰는 자유로운 산문 형식의 글이에요. 일상에 의미 있는 경험에 대한 생각이나 깨달음을 어떤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씁니다. 자기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쓰고요. 문장은 소박하고 진실하게 쓰게 되죠. 자, 그래서 마지막 핵심 정리 보시면 갈래는 수필이고요. 성격은 사색적, 성찰적. 처음, 삼십리길을 걷게 된 계기. 중간, 걷기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길을 걸으면서 얻은 깨달음. 끝은 직립보행의 경험을 감사히 여긴다. 자, 우리 주제 보시면 생각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걷기의 가치. 바로 걷기의 의미와 가치에 관한 글쓴이의 생각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고요. 현대 문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 걷기 운동의 효과와 방법이라는 설명문을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 설명문이었기 때문에 체계적인 글이라 우리 형식 단락별로 중심 내용을 찾고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봤었는데 어떻게 짜여져 있었죠? 처음, 그리고 중간 1 방법, 효과부터 나왔죠. 중간 1 효과, 중간 2 방법, 그리고 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 처음은 자, 걷기 운동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간편하고 효과적인 걷기 운동. 걷기 운동을 소개했고요. 글쓴이가 이 글을 쓴 까닭은 뭐 때문이니 간편하고 효과적인 걷기 운동을 추천하기 위해서 우리 중간 단계에서는 1과 2로 나눠서 중간 1에서는 걷기 글씨가 이상하네요. 걷기 운동의 효과가 먼저 제시되고 중간 2에서는 걷기 운동의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줬습니다. 바로 자세와 방법. 어느 정도의 보폭을 해야 되는지와 같이 자세히 설명해 줬죠? 자, 효과. 걷기는 하체뿐만 아니라 두뇌를 포함한 여러 신체 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다. 여기가 첫 번째 중간 1, 자세와 방법. 걷기 운동은 올바른 자세와 강도가 중요해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꾸준히 해야 하죠. 우리 끝부분에서는
현대인들은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걷기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현대인에게 도움이 되는 걷기. 자, 그러면 글쓴이가 설명문이라는 형식으로 글을 서술한 까닭은 뭘까요? 바로 걷기 효과와 방법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죠. 자, 이 글에서도 마지막 핵심 정리 볼까요? 설명하는 글이고요. 자, 처음 부분은 간편하고 효과적인 걷기 운동, 중간 1에서는 효과, 중간 2에서는 자세와 방법, 끝에서는 현대인에게 도움이 되는 걷기를 권유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특징 가시면 걷기가 건강에 미치는 효과와 걷기 방법을 소개하고 있고요. 자, 구체적인 수치를 써서 걷기 효과를 강조해 줍니다. 수치. 자, 그러면 A부터 C에 들어갈 말을 한번 넣어볼까요? 어떤 화제나 대상에 관해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뭐라 그러지? 관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찬성과 반대와 같은 입장의 차이일 수도 있고 대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일 수도 있어요. 동일한 화제를 다룬 글이라도 글쓴이에 따라 다른 관점에서 쓰일 수 있고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관점과 형식을 파악하고 비교하며 읽었었죠? 자, 그럼 다음 가로 안에 직립보행이면 직, 걷기 운동 효과와 방법이면 걷. 자, 걷기는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정보를 전달한 건 걷. 걷기의 올바른 자세, 걷. 글쓴이의 체험, 수필이죠, 직. 걷는 방법에 대한 정보, 자, 설명하는 글, 걷기라는 화제, 둘 다, 직, 걷, 둘 다 화제는 같고요. 화제에 대해서, 자, 바로 걷기에 대해서 긍정적 관점, 직, 걷, 둘 다 모두 긍정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회 1단원은 크게 어렵지 않았죠? 자, 이렇게 5회 1단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